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 주제 보시고 야, 이 찌라시를 다루는구나. 야, 맨시티가 미쳤다고 첼시로 팔겠냐, 그리고 후뱅 디아즈가 지금 첼시로 왜 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뱅 디아즈가 올만한 이 거리도 되게 부족하고, 지금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나 기자분들도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른바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로마노, 오스테인, 맨노 같은 첼시 공신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루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닥을 어떻게 잡았냐면, 과연 이런 찌라시는 왜 자꾸 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수비진, 특히 센터백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레스카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인 리스 제임스보다 코릴이 경기장에서 리더십을 더 보여줬다. 물론 리스 제임스가 좀 못 나온 것도 있겠죠. 그리고 쿠쿠레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첼시는 팀이 어리다 보니까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팀 자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수비진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좀 베테랑급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뭐 베테랑 나이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첼시는 어리면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어리지만 경험 부족한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실바 이탈 이후로는 좀 심해진 느낌이긴 합니다. 몇몇 경기에서는 뭐 디사시나 바디아실, 토신이 나왔던 뉴캐슬전이나 뭐 본머스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시종일관 그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대처를 못합니다. 감독이 대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예로 드는 건데, 제가 직관을 갔던 게 지지난 시즌입니다. 램파드 감독 때 뉴캐슬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실바가 찰로바가 계속 전진을 하니까 내려와라, 올라가라, 포지셔닝을 계속 잡아주면서 위치를 잡아주는데, 그 위치가 뉴캐슬이 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들어오기가 좀 껄끄러워졌거든요. 물론 실바가 있는 시절에도 첼시가 실점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실바 같은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실점이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각인시켜줬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뱅 디아즈를 봐야 되는데, 후뱅 디아즈는 지금 주장단에도 있지만 예전 벤피카 시절 때부터 리더십이 있다고 칭찬받던 선수입니다. 보누치가 인터뷰한 걸 보시죠. 21년도에 보누치는 후뱅 디아즈는 수비만 잘하는 수비수가 아니다, 팀에 영향력을 주고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후뱅 디아즈가 등장하면서 맨시티의 안정화를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후뱅 디아즈가 영입되기 전에는 맨시티가 정말 많은 돈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는 잡아가면서 챔스하고는 늘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토너먼트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후뱅 디아즈가 등장하고 나서는 결국 맨시티는 트래블을 달성할 정도로 팀이 정말 막강해졌습니다. 저는 홀란드나 케빈 데브라이너, 베실바 이런 자원들도 좋지만 후뱅 디아즈가 센터백으로 등장하고서부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리버풀의 반다이크도 그런 공을 세운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첼시가 지금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뱅 디아즈 찌라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입이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디아즈 링크가 계속 나는 것은 첫 번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야 점점점 길러가고 선수들끼리 합이 맞아가고 마레스카 언급대로 코릴이 키워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찌라시가 계속 나느냐? 우리 센터백들의 폼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디사시를 보죠. 본머스전도 그렇지만 디사시가 나오면 전술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사시가 오른쪽에서 많이 전진하게 되거든요. 3-2를 기반으로 해서 인버티드 풀백을 하나 넣는데 대부분 쿠쿠레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한 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쪽에 한 명이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제임스나 구스토가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디사시가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느리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본머스전을 보면 디사시 쪽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사시를 그럼 다른 곳에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뉴캐슬전 보시죠. 19번의 루이스 홀이 볼을 키핑하고 디사시의 전진을 보고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물론 이건 토신이 커버를 들어가면서 가볍게 끊어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토신과 디사시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즉 토신이 전진한 상태에서 디사시가 커버를 들어가야 됐다면 저는 상황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느린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게 만약이니까 디사시를 억가한다고 생각한다면 본머스전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본머스전 전반 22분을 보면 디사시가 앞을 막으니까 테버니어가 헤더로 공을 툭 치면서 지나갑니다. 디사시가 앞에 있었고 먼저 돌아서면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버니어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테버니어가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그게 유유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그만큼 디사시는 토신이나 포파나가 보는 중앙을 봤을 때
디사시가 빠른 윙어들을 보면서 커버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디사시를 오른쪽에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는 구스토, 제임스가 뛰면서 디사시가 1옵션으로 나올 이유도 없다 보니까 점점 디사시는 필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바디아실입니다. 바디아실은 생각보다 패스 성공률이 높습니다. 여기 기록이 나오겠지만 뉴캐슬전 패스 성공률도 높고 하드웨어도 좋고 커버 속도도 나쁘지 않아서 뉴캐슬이 밀고 들어오는 걸 왼쪽에서 제법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골 실점 장면인데요. 저는 물론 바디아실이 더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베이가에게 주는 판단도 나쁜 판단은 아니었거든요. 베이가가 받으려고 들어오고 있었고 베이가에게 내주고 베이가가 패스를 잘못하면서 이게 골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비단 이걸 바디아실 너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패스 선택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설명할 때 디사시의 전진을 얘기했다면 왼쪽을 설명할 때는 코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코릴은 대인 방어나 개인적인 수비 능력, 뭐 태클이 됐든 커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내는 선수지만 왼쪽 빌드업에 있어서는 마레스카가 믿을 만큼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레스카 체제에서 리그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도 코릴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 전술을 쓴다고 해도 인버티드로 왼쪽으로 하나 들어가면 오른쪽에서는 전진이 될 거고 중앙을 보고 있는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은 둘 중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든가 빌드업을 맡아주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디아실에게 엔조가 공을 주면 다시 바디아실이 엔조에게 주는 장면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엔조가 바디아실, 바디아실이 엔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상대 압박이 계속 들어오다가 뉴캐슬 선수가 압박이 들어왔고 엔조가 다행히 파울을 당하면서 소유권은 첼시가 갖게 됩니다. 문제는 측면에는 무드릭이 존재했고 아예 압박이 없었던 토신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만큼 후방 빌드업을 계속 불안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베이가 장면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바디아실 책임은 아니지만 상대가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선수가 압박받는 위치로 공을 줘버리는 것은 조금 불안한 패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캐슬전은 오히려 토신이 롱패스나 후방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디아실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중계를 하면 왜 바디아실은 저렇게 책임 전가 패스를 하나 이렇게 꾸짖는 분들이 있는데요. 괜히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후뱅 디아즈의 찌라시가 나오는 이유는 왼쪽엔 코리일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임스 아님 구스토가 나올 거니까 뒤에서 수비 리딩도 해주고 수비 커버도 문제없는 자원이 오면 이거보다 훨씬 후방 빌드업이 좋아지고 후방이 안정화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디아즈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건데요. 맨시티와 후뱅 디아즈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뭐 PSR 문제, 그리고 청문회 이야기, 뭐 고로 비롯되는 뭐 강등이나 승점 삭감, 결국 이제 재정을 맞추려고 선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타팀 사정이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드진이 그걸 기대하고 이적설을 추진하고 있다면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보드진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후뱅 디아즈가 떠날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후뱅 디아즈는 맨시티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아웃이 따로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그 바이아웃 금액도 엄청 높을 거고 이적 당시의 금액도 높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으로 겨울에 데리고 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시티를 보면 맨시티는 그간 떠났던 선수, 첼시로는 파머하고 스털링이 있고 아스날은 진첸코, 제주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펩과 문제가 있어서 나갔던 칸셀루는 다 팀에서 어느 정도 중추 역할을 해줬던 자원들입니다. 특히 칸셀루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좌우에서 가릴 것 없이 잘했던 선수거든요. 물론 이적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맨시티가 보내주는 데 있어서 억지를 부려갖고 막 잡는다든가 막 이적설을 막는다든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또다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후뱅 디아즈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급이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첼시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맨시티보다 나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그 우승에 대해서 맨시티보다 뭐 첼시가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 더 좋다든지 뭐 출전 시간이나 이런 거, 뭐 감독이 좀 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데르히트 역시도 맨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테나흐가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첼시랑은 또 그런 접점을 찾기에는 마레스카가 그냥 맨시티 수석 코치 출신이다라는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감독과의 불화 혹은 뭐 구단과의 불화 아니면 선수단과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맨시티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사가 난다. 그래서 찌라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 영역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적으로 갑자기 과르디올라하고 뭐 디아즈가 다툼이 있었다든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가능성은 크게 없다. 그냥 첼시가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하니까 이런 기사도 덩달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제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모나코 듀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를 다시 돌려보고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사시하고 바디아실이 무조건 나쁜 장면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뭐 바디아실 같은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등을 져가지고 뉴캐슬 공격을 끊는다든지, 디사시는 한번 공을 시원하게 몰고 들어가서 골대에서 한번 찰 뻔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진했을 때 영향력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했을 때 못한 게 많다 보니까 수비가 불안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포파나 코릴도 완벽하게 수비적으로 뭐 칭찬할 만큼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첼시 센터백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영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후뱅 디아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도 후뱅 디아즈가 꼭 영입되지 않아도 왜 이런 기사들이 나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거나 뭐 다른 의견이나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